일단은 다른 데에서는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바켓, 두산 퓨얼셀 이렇게 다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퓨얼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죠. 발전용 연료전지 거기 플러스 수소 이런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두산 퓨얼셀에 관련된 이슈는 아닌데 두산 그룹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만 좀 살짝 보도록 할게요. 두산 중공업 시가총액이 10조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난달 한미 정상에서 두 정상에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 합의를 계기로 해갔고요. 국내 대표 원전 관료주인 두산중공업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두산중공업을 찍는 건 아닌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서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요. 최고 수준의 원전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탈원전 이게 조금 이슈였는데 거기서 조금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죠, 정부가. 두산중공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MR은 기존 핵 발전 시설비보다는 크기가 작고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스마트 원전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국내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혁신형 SMR 개발에 나서고 있는 사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내달 영업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쪼개지면 인적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 부분은 현대중공업 지주로 매각이 되고요. 투자 부분은 두산중공업에 합병이 됩니다. 영업 부문과 투자 부문의 분할 비율은 0.3104 대 0.6895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과의 합병 비율은 1대 0.6866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영업 부분과 함께 주당 0.4734주의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1주가 안 되죠. 0.4주, 0.47주. 그러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 47주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주 상장일은 오늘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종료가 되고요. 어깨 한 관계자는 최근 원전 관련주가 뛰면서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두산 바켓이라든지 두산 퓨얼셀 같은 거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루뭉실 해가지고 그룹이 움직인다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발전용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거기다 수소까지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박까지 진출하는 겁니다. 배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배를 움직일 때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그 탄소 중립 때문에 그걸로 이용을 못하니까는 아무래도 선박용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선박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동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데에서는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얼셀이 첫 번째로 만들고 첫 번째로 그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 시장의 점유율을 다 낚아챌 수 있다라는 거니까 미래 성장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꼭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상승을 했을 때 1분기 수주라든지 1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갈수록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 정부 정책에 의해서 HPS, 수소 의료, 의무화 제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주량이 늘어날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매도가 터졌던 부분이 살짝 아프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던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물론 올라가는 척하다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떠한 악재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언저리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피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도 영상 찍어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박스권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박스권과 두 번째 박스권. 근데 지금 두 번째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바켓 다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두산 그룹주 중에 두산 피어스 역시 이런 식으로 같이 그룹들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재미있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선 두 가지 채널을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1644-187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친구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4층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등록을 해주세요. 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눌러주시고, HBTV 1004 입력을 하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피어스의 짤막하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